그 알과 검찰의 공작을 집중 보도하는 두 명의 훌륭한 기자인 봉지우, 김종훈 기자께서 중요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될 부분 같은데 새로운 충격적 보도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타야 사건의 범인은 두 명입니다. 지금 처벌을 받은 범인 두 명인데 공동 정범, 공범 관계죠. 그러니까 김형진이 있고 윤명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범인 윤명균은 2015년 살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태국 수사 당국에 자수를 합니다. 네. 자수를 해서 징역 15년 정도를 이제 선고를 받고 거기서 5, 6년 가량 실제 복역을 해요. 그렇죠. 복역을 하고 2021년경에 국왕생일이라고 또 그 나라는 살인 사건을 저질러도 가석방을 해줬습니다. 가석방을 해줬는데 2021년 대선 때잖아요. 대선 때인데 태국에서 가석방이 된 윤명균을 검찰이 22년 3월 대선 직전에 한국으로 데려와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사실상 앞전에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다시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여론 조성을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 말을 지금 김영진 씨가 또 윤명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결정타를 날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거 정말. 그래서 이거 좀 그 당시 이제 옥중 편지 좀 읽어드리면은 22년 대선을 앞둔 시점 전조직원 박철민의 허위 폭로로 시끄러울 때 태국에선 이 사건과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과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를 연결하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공범으로 알려진 윤명균을 한국으로 송환시켜 이슈를 만들었고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은 전 검찰 수장이자 전 대통령 윤석열의 경적 이재명을 제거할 것을 계획했다.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게 그리고 또 보면 세 번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 편지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윤명균이 한국으로 송환된 후 검찰은 윤명균에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차 방송할까? 그렇죠. 사건이랑 이재명 엮어서 김영진처럼 만들어줄까? 라면서 윤명균을 계속 협박, 강요하는 등의 정치적인 음모까지 더해졌고 이 사건의 진실은 걷잡을 수 없이 조작, 왜곡됐으며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표적을 저격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너무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김영진이 윤명균 공범인 윤명균에 관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 또 전원일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범인 윤명균이 썼던 자필 편지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명균이 보냈던 편지에도 지금 김영진이 썼던 저희가 이제 읽어드렸던 것처럼 거의 같은 내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더 보다 자세한 거 어떻게 돼 있냐면 2022년 1월부터 한국의 검찰이 윤명균을 한국으로 압송하려고 했대요. 1월이면 대선 2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3월에 있었으니까. 네. 대선 2달 전에 윤명균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파타야 살인 사건을 이용해서 이재명과 조폭의 연루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지금 윤명균의 자필 편지에서 확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김영진의 옥중 편지의 내용은 지금 윤명균의 편지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대선에 이용당하기 싫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해서 대선이 끝나고 2022년 4월 22일경에 압송이 돼서 옵니다. 근데 윤명균의 주장이 뭐냐면 내 수사 기록에 보면 내가 대선에 이용될까 봐 거부한 사실이 수사 보고서로 작성돼서 나의 수사 기록에 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파타야 사건의 범인 2명 둘 다 공통적으로 검사로부터 이재명과 관련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대북송금 사건 좀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북송금 사건보다 훨씬 이건 잔인한 좀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아무래도 조폭과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자극적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이게 더 유권자들에게 각인 효과가 훨씬 셉니다. 대북송금 사건 좀 어렵거든요. 돈을 누가 보냈고 북한이 보냈고 이런데 이거는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들을 마치 제3자를 통해서 또 지원해가지고 이걸 막았다. 비호하고 도피시키고 검찰 수사를 막아주고 이렇게 여기서 묻지 막 돈다발 20억까지 받았다 막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실제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 방송이 단순한 오보, 결과적으로 오보. 뭐 그때 당시 취재할 때는 그 정도 의혹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그 방송을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 검찰이 뭐 배우로서 역할하거나 조력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둘 다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폭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방송을 제가 지금 취재 준비하면서 그 방송을 그때도 봤지만 이번에 3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저 연결고리를 이준석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굳이 왜 마지막에 방송 말미에 더 붙여가지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게 왜 김영진까지 지원이 들어가게 하고 왜 조폭 연루소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드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단순히 네. 그냥 보도로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거는 확인돼야 될 지점입니다. 왜? 대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2022년 대선은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 조폭 연루 의혹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영향. 진짜인 줄 알고 네. 나는 그때 윤석열 찍었어 그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법무부가 좀 이걸 감찰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관련된 검사들의 실명도 편지에 다 있고 범인 2명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조사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로 감찰을 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막 이런 걸로 운운하고 있는데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거를 지금 박철민 그 국제마피아파와 국민의힘이 그리고 심지어 수사기관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 방송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게 이 사건의 근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보도가 이어지죠.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거 단순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네. 파고 파다 보니까 막 실체들이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오늘 아까 공범 윤명균을 오늘 오후 1시 반에 교도소에서 접견을 한다고 이제 합니다. 꼭 만나네요. 그래서 아마 윤명균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또 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방송에서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윤명균과 김영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살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지만 생각보다 이들이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진실에 좀 더 접근하는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해당 건이 중요한 이유는 국힘도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카드로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는 정치권 내 이론이 별로 없습니다. 대구는 경북과 더불어 지방선거 역사상 단 한 번도 민주당 광역단체장을 허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국힘의 아성이라는 말로도 모자란 철옹성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 탄생한다면 우리 정치사 전체에 굵은 한 획을 긋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대구시장 선거 판도에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배팅을 하라면 국힘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기는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막판 국힘이 전멸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해지면 저들은 결집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혹독한 국민 심판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가 전선의 중심이라면 그 밖의 다른 지역은 국힘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전선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지선 2018년과 맞먹는 승리가 가능하다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